자, 오늘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우리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 시간에는 소셜 시스템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 내지는 사회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집단이나 사회 내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집단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향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집단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집단 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버스를 탄다. 버스 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건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는다. 그건 우리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집단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첫째,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타는 사람들도 버스를 타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수업을 들어서 뭔가 지식을 얻고 확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면식관계입니다. 면식관계라는 것은 서로 보면 자주 반복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내가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그 면식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집단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영향력이 집단 구성원한테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버스로 타는데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행동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이 예를 들면 떠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수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집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서로 자주 만나서 면식관계, 세 번째는 구성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그 집단의 그 구성원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 집단이라는 형성이 되면 되게 우리 집단, 우리 동아리, 우리 집, 우리 사회 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게 되는데, 개념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곱씹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형성이 돼서 우리라는 개념이 나타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우리 집, 우리 팀,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친구 하면은 그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를, 사람을 특정한 어떤 집단의 어떤 동력에 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가지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감성적, 감정적 개념으로 이것이 형성이 돼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동해서 이게 패거리가 짓게 되고 우리와 그들과 서로 구분하면서 이것이 서로 감정적인 대립, 경쟁의 대상, 극복의 대상, 파괴해야 될 대상으로 상대를 바라봄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개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 사회를 강조하고 너와 나를 구분해서 너는 청산의 대상이고 나는 이 사회의 핵심적으로 주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너 나를 가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갈등과 반목과 서로 간의 공격과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라고 할 때의 우리 개념은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더 큰 꿈, 더 큰 희망,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터전이요 발판이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관용적이고 그러면서도 포용하는 그런 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좀 더 서로가 하나의 화합의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어느 나라인가요? 에서는 그들은 없다. 오직 우리뿐이다. 라고 자꾸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자꾸 만드냐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자꾸 패거리 짓는 동물적인 우리의 개념, 감정과 감성 중심의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개념을 자꾸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일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 대개 이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집단 구성원들 간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자,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과가 하나 형성되면 과대표도 뽑고 총무도 뽑고 뭐 거기서 보면은 뭐 회계하는 사람도 뽑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집단 내에 형성된다는 거. 근데 집단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이 역할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의 역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가 해야 될 기대 역할이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너는 분명히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것은 내가 할 역할이 아니야. 이때 역할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의 어떤 갈등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집단이 형성되면 대개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이죠. 근데 이 규범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집단에서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 집단에서는 윗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단에서는 서로 간에 꼭 인사를 나눠야 돼 하는 이런 규범인데 대개 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집단이 위기에 처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해낼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안에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의 얼개가 돼서 그 집단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이 집단에는 지위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둘만 있어도 공장님은 선생님 있다 했듯이 집단 안에는 상하 관계의 어떤 지위가 형성돼서 리더가 있고 폴로가 있고 또 서포트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지위가 형성되는데 그 지위 측면에서 보면 그 예를 들면 집단 안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선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집단 안에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심판하는 사람들은 자꾸 따지고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눠서 너는 잘했네 못했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구경꾼처럼 옆에서 자기는 책임 없는 듯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고 잘하면 좋다고 그러고 못하면 싫다고 하는 정도. 그런데 선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집단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게, 그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든지 발전할 수 있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노력을 다하면서 그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선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인데, 우리가 과연 나는 집단 안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방관자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집단이 형성되면 거기에 집단 다이나믹스, 다시 말해서 집단 역동성이 작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집단 역동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역동성이 작동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회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셜 러프팅, 소셜 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하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학생한테도 팀 프로젝트를 내주면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고 어떤 학생은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열심히 한 학생 덕에 그냥 학점 받아가는 뭐 이런 사회적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이 다이나믹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집단의 응집력이죠. 그 집단의 아까 얘기했던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강화되면서 이 우리가 이성적이고 포용적 우리가 아니라 상당히 동물적인 감성적 내지는 감정적 우리로 자꾸 이게 발전하게 되면 그 집단이 상당히 비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특히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하는 집단들, 뭐 이런 데서 응집력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군인들, 뭐 아니면은 뭐 의사 집단들, 뭐 이런 그 집단들, 고생을 많이 하는 집단들 되게 응집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응집력이 강할수록 그 집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감성적이고 감정적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집단 역동성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룹 think 현상이에요. 그룹 think 현상. 이건 뭐냐면 집단 응집력이 강화되면 집단 안에서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걸 리스키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전혀 혼자나 개인으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엉뚱한 결정을 해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일들이 있어서 일을 자꾸 꼬이게 만들고 집단의 어떤 응집력을 통해서 그 그룹들이 어떤 다른 집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룹싱크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